발해의 멸망 그 뒤 이야기.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흥미진진한 야사들을 통해 발해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대했던 발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 기록의 빈틈을 메우는 상상력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시죠. 고구려의 기상과 대륙의 웅장함을 품었던 나라 발해.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발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서기 926년의 일입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침공으로 단 며칠 만에 수도 상경이 함락되며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말 강성했던 대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정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발해. 멸망에 얽힌 흥미로운 야사들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드릴 야사는 바로 수도 급습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야유라보기가 이끄는 거란군이 발해의 수도 상경을 기습하여 빠르게 함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급습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야사에서는 당시 발해가 쇠퇴기에 접어들어 방어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거란군이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순히 방어력이 약해진 것을 넘어 수도를 지키던 수뇌부 내부에 어떤 균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적의 침입을 미리 알고도 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 세력이 거란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은 발해 멸망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만약 수도 내부에서 불화가 극에 달해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배신이 더 큰 위협이었다면 상경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비극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해의 굳건한 성벽도 내부의 갈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거라는 야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야사는 발해 멸망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지배층의 내분설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이지만 아쉽게도 발해 왕실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와 권력 다툼이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발해의 황자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내부 권력 다툼은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배층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사이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거란이 발해를 침략했을 때 발해의 지배층은 외부의 적에 맞서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내부의 파벌 싸움에 더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거란은 발해의 이러한 내부 분열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발해를 더욱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 속의 발해 지배층은 화려한 궁궐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는 발해 멸망의 중요한 야사적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세 번째 야사는 말갈족과의 갈등설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함께 세운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야사에서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족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말갈족은 오랜 기간 고구려 유민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거란이 침략했을 때 일부 말갈족이 발해의 등을 돌리고 거란에 협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거란군이 발해를 공격할 때 말갈족 병사들이 저항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란군에 합류하여 발해군을 공격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야사 속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야사가 사실이라면 발해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민족 갈등이라는 더 큰 적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비판을 받던 말갈족이 사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발해 지배층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발해 멸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현되었다는 이야기는 발해의 내부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족 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이 결국 발해 멸망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야사는 우리에게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발해 멸망 직전의 상황에 대한 야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발해는 건국 초기 당나라와 대립했지만 이후 관계를 개선하고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9세기 이후 당나라가 쇠퇴하고 신라도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혼란을 겪으면서 발해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서는 발해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해의 일부 지도자들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 안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외교적 오판과 태만이 결국 발해가 거란의 위협에 홀로 맞서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외 관계 악화는 단순히 주변국의 흥망성쇠 때문이 아니라 발해 내부의 안일함과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야사는 씁쓸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또한 발해 멸망 직전의 거란의 압박에 대한 야사도 있습니다.
야유라보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발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는 발해가 요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수도가 함락되며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야사에서는 발해의 방어선이 거란의 침략에 예상보다 훨씬 쉽게 뚫렸다고 말합니다. 발해의 국경 수비대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심지어는 거란에 매수된 스파이들이 발해 군의 움직임을 거란에 넘겨주었다는 은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국경 수비대의 사기 저하와 내부 정보 유출이 거란의 손쉬운 침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거란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적에게 정보를 흘려주는 이들이 있었다면 발해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야사들은 발해의 멸망이 단순히 거란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발해의 멸망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흥미로운 야사 중 하나는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설입니다. 과거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발해 멸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에서는 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발해의 멸망에 간접적인 혹은 상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전해져 내려옵니다. 백두산은 발해인들에게 신성한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성한 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진과 화산재 그리고 이어지는 기근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하늘에서 불과 재가 쏟아져 내리고 땅이 갈라지며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져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는 묘사까지 등장합니다. 심지어 야유라보기의 갑작스러운 죽음마저도 이 백두산 화산 폭발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야사도 있습니다. 하늘이 발해를 버렸다는 백성들의 절망감과 혼란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의지를 더욱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발해의 멸망을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과 연결지으며 더욱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발해 멸망 후의 이야기도 야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발해 유민들은 거란에 저항하며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동란국 후발해, 정한국 등 여러 국가를 세워 발해 부흥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야사에서는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소도나 열마나와 같은 부흥운동 지도자들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비극적인 운명에 휘말려 싸웠던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복수를 맹세했거나 혹은 예언에 따라 발해를 다시 세워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식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들의 저항은 더욱 애처롭고 숭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야사들은 발해 유민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과 비극적인 삶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발해 멸망 후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했고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지배층과 백성들이 대거 귀순하며 고려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서는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포용한 속내가 단순히 고구려의 후예라는 동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고려의 왕권은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발해 유민들의 망명은 고려에게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야사 속에서 왕권은 단순한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군주로 묘사되며 발해 유민 포용의 이면에 숨겨진 고려의 전략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야사는 역사적 사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발해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발해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을까요? 지배층의 음모, 숨겨진 배신, 혹은 백두산 폭발과 같은 초자연적인 재앙까지 야사는 우리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나 영웅들의 숨겨진 활약, 그리고 한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발해 멸망의 야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빈틈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정사의 엄숙함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욕망, 그리고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야사들을 통해 발해의 마지막 순간들을 단순히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발해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